한글이 전 세계 소멸 위기 언어를 구한다면 세종대왕이 600년 전 만든 문자가 21세기에 새로운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스웨덴의 언어학자가 탄자니아에서 발견한 한 노트로 시작된 이야기. 한국인 의사가 남긴 한글 기록과 놀라운 예언. 학계의 저항을 뚫고 진행된 한글 언어 보존 프로젝트가 인류의 잊혀가는 목소리를 어떻게 살려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라프 베리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의 언어학 교수로 유네스코의 멸종위기 언어 기록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전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언어들의 목록이 놓여 있었습니다. 6천여 개의 세계 언어 중 절반이 이번 세기 안에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은 저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목록을 보며 얼마나 많은 문화적 유산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는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연구 조교인 마리아가 들어왔습니다. 베리 교수님, 탄자니아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마리아가 건넨 파일을 열자 은베레 부족의 마지막 원어민 화자인 96세의 타무카 할머니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베레족은 불과 50년 전만 해도 3만 명이 넘었지만 도시화와 세계화의 물결 속에 그들의 언어는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탄자니아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타무카 할머니 외에도 유창하게 은베레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5명 남짓. 그것도 모두 70세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10년 안에 은베레어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 출발하는 게 좋겠군요. 저는 탄자니아 다레살라맹 항공편을 예약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여정은 제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15년간 저는 세계 각지의 소멸 위기 언어를 기록하기 위해 수십 개국을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여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노트북에 탄자니아 현지 상황에 대한 메모를 정리하던 중 마리아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은베레 부족에 관한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의료진 목록이에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요. 목록을 훑어보다가 한국인 이름에 눈이 멈췄습니다. 김지원.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1982년, 1990년. 순간적인 호기심에 저는 그의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으나 관련 정보를 거의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짐을 꾸리며 저는 이번 여정이 평소와는 다를 것이라는 이상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타무카 할머니의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그녀의 언어, 그녀의 문화를 기록하는 것이 제 임무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제 꿈에는 낯선 글자들이 춤추듯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하학적 형태의 문자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꿀 한글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다레살람에서 6시간을 더 달려 도착한 키고마 지역의 작은 마을. 저는 타무카 할머니의 집을 찾아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안내로 도착한 곳은 흙벽돌로 지어진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현지 통역사인 조셉이 문을 두드렸고 젊은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할머니는 당신이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이름은 네마입니다. 타무카 할머니의 손녀죠. 네마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제가 오리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의아한 표정을 짓는 저에게 네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나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으러 올 거라고 믿으셨어요. 바로 당신 같은 분이요. 타무카 할머니의 방으로 안내받은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서류 박스들, 그리고 그 위에 낯선 글자로 가득한 노트들이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는 96세의 타무카 할머니가 흔들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백인 선생님. 타무카 할머니의 말을 조셉이 영어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호기심의 한 노트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은베레어 단어와 문법이 낯선 문자로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자는 제가 본 어떤 알파벳과도 달랐습니다. 기하학적 도형처럼 생긴 글자들이 놀랍도록 체계적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인 의사가 남긴 거예요. 40년 전 우리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하셨죠. 내마가 설명했습니다. 김지원 박사님이셨어요. 할머니의 언어를 배우셨고 이상한 글자로 모든 것을 기록하셨어요. 할머니는 그분이 신처럼 모든 소리를 글로 옮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즉시 그 글자가 한글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언어학자로서 다양한 문자 체계를 공부했지만 한글을 실제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은베레어의 모든 미묘한 발음과 성조가 완벽하게 표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자료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이 글들이 모두 당신에게 전해질 거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내마는 더 많은 노트와 녹음 테이프를 가져왔습니다. 김지원 박사는 단순히 언어를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은베레 부족의 역사, 설화, 노래, 의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화적 요소를 한글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타모카 할머니가 갑자기 말을 이었습니다. 조셉이 통역했습니다. 김 박사는 특별한 선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소리를 그의 글자로 옮길 수 있었죠. 그는 우리에게 예언했어요. 언젠가 그의 글자가 사라져가는 모든 언어의 영혼을 담아낼 것이라고. 저는 깊은 감동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로 노트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은베레어의 복잡한 발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분석해보니 그 효율성과 정확성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김 박사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그는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글자는 남았죠. 그는 말했어요. 동쪽에서 온 그림 같은 글자가 우리의 목소리를 영원히 보존할 거라고. 타모카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마을의 작은 게스트하우스에서 밤늦도록 김지원 박사의 노트를 연구했습니다. 한글이 어떻게 이토록 다양한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영어 알파벳으로는 불가능했던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면서 저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기록 그 이상이었습니다. 김지원 박사는 한글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를 보존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개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발견이 제 연구와 멸종위기 언어 보존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스톡홀름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한글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구실에 김지원 박사의 노트와 녹음 테이프를 펼쳐놓고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분석했지만 한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스웨덴 언어학회의 도움으로 스톡홀름에 거주하는 한국계 언어학자 소나 박 교수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나 교수는 제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김지원 박사의 노트를 보자마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발견입니다. 베리 교수님. 소나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훈민정음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응용하셨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를 은베레어에 완벽하게 적용했죠. 그런데 왜 하필 한글인가요? 제 질문에 소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과학적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문자예요.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떤 언어의 소리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소나는 한 페이지를 펼쳐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떻게 창제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각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반영한다는 설명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6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현대 언어학의 원리를 담고 있다니.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세종대왕은 시대를 앞선 언어학자였어요. 그분은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죠. 그런데 그 문자가 전 세계 언어를 기록하는 데에도 완벽하게 적합하다니 놀랍지 않나요? 소나는 은베레어의 발음을 분석하며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그 소리를 정확히 표현하는지 시연해 보였습니다.
특히 클리금과 같은 복잡한 발음도 한글의 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어 알파벳으로는 이런 발음을 표기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한글은 기본 글자를 조합해 거의 모든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밤늦게까지 김지원 박사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소나는 한글로 기록된 은베레어 문서를 해독하며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문화적 요소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단순히 언어를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한 문화의 영혼을 보존하고 계셨어요. 소나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한 민족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담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김지원 박사의 방법론을 현대적으로 체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나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저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고, 저는 언어 보존 방법론을 접목시켰습니다. 베리 교수님, 이것이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으로 끝나선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한글을 활용해 세계의 소멸 위기 언어들을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해요. 소나의 제안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것은 언어학 분야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접근법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한글을 활용한 멸종위기 언어 보존 방법론에 대한 연구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방법론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활용해 소멸 위기 언어의 발음을 정확히 기록한다. 둘째,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언어 자료를 보존하고 접근성을 높인다. 셋째, 현지 공동체와 협력하여 그들이 자신의 언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계획서를 스웨덴 연구재단에 제출하면서 저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김지원 박사가 40년 전에 시작한 일이 이제 우리의 손을 통해 더 큰 규모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지원 박사는 누구였으며 그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지원 박사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저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스웨덴 적십 자사의 도움으로 1980년대 탄자니아에서 활동했던 국제 의료진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김지원 박사의 이름을 발견했지만 자세한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김지원 박사는 1980년대 초반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의대를 졸업한 후 국경 없는 의사회를 통해 탄자니아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키고마 지역에서 의료 활동을 하며 현지 부족들의 언어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불분명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고문서 담당자는 저에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김지원 박사님은 의학저널에 언어학 관련 논문을 한 편 발표하셨어요. 당시로서는 꽤 특이한 일이었죠. 의사가 언어학 연구를 발표하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뒤졌고 마침내 사라져가는 언어 보존을 위한 한글의 응용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찾아냈습니다. 1988년에 발표된 이 논문은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소나와 함께 논문을 검토하던 중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 박사의 논문은 단순한 언어 기록 방법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대담한 예측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기 위해 저는 독일 미넨의 언어학 아카이브에 연락했고 김 박사의 논문 원본을 넘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예측이 담겨 있었습니다. 21세기 중반, 인류는 정보 전달과 언어 기록에 있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의 발전은 문자 체계에 새로운 요구를 가져올 것이며 현재 사용 중인 대부분의 문자 체계는 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나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만이 이 미래의 도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 체계라고 확신한다. 이 문단을 읽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 박사는 단순히 언어 보존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문자 체계로서 한글의 우수성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그 과학적 원리와 체계성으로 인해 결국 세계 공통의 문자 체계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는 문화적 제국주의가 아닌 효율성과 실용성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진화가 될 것이다. 모든 언어가 한글로 기록될 날이 올 것이며 이는 인류의 언어적 다양성을 보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소나는 이 대목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가설을 넘어선 예언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박사의 논문은 1988년에 작성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인터넷이 대중화되기 전이었고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언어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 박사가 은베레 부족의 노인들로부터 들은 고대 예언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동쪽에서 온 그림 같은 글자가 사라지는 모든 언어의 영혼을 담아낼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 예언이 한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타무카 할머니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는 언젠가 그의 글자가 사라져가는 모든 언어의 영혼을 담아낼 것이라고 예언했다고요. 소나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박사가 단순한 언어학적 호기심으로 이런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는 자신이 기록한 것들이 미래에 어떤 가치를 가질지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김 박사의 말이 단순한 가설인지 아니면 진정한 예견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김 박사가 40년 전에 예측한 언어 다양성의 위기는 현실이 되었고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견을 바탕으로 우리의 연구 방향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은베레어 하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김 박사가 예견한 대로 전 세계 멸종 위기 언어들을 한글로 기록하고 보존하는 포괄적인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지원 박사의 논문을 바탕으로 소나와 저는 한글을 활용한 멸종 위기 언어 보존 방법론이라는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김지원 박사의 방법론을 현대화하여 한글의 원리를 활용해 은베레어를 디지털 형태로 보존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언어보존학 전문가 마가렛 트루도 교수에게 우리의 논문 초안을 보냈습니다. 마가렛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멸종위기 언어 전문가였고 그녀의 피드백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베리 교수님, 이것은 획기적인 접근법입니다. 제가 토론토 대학에서 워크숍을 준비 중인데 와서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가렛의 초청을 받아들여 토론토로 향했습니다. 소나와 함께 준비한 발표는 언어학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그것이 어떻게 다양한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많은 질문을 이끌어냈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후 호주 시드니 대학의 데이비드 쿡 교수가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영어 알파벳으로 원주민 언어를 기록하려 노력했지만 많은 소리를 정확히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한글은 마치 이런 문제를 위해 설계된 것처럼 완벽하게 들어맞네요. 호주에 와서 우리의 원주민 언어 보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데이비드의 제안은 우리 연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워크숍 발표 이후 우리의 논문은 학술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다양한 국가의 언어학자들로부터 협력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관심이 대단히 고무적이었지만 동시에 학계 내부에서는 논쟁도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워크숍 발표 동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된 후 몇몇 저명한 언어학자들은 우리의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로버트 스미스 교수는 언어학 분야의 주요 블로그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한글을 마치 세계 언어 보존의 만능 열쇠처럼 묘사하는 것은 학문적 엄밀성이 결여된 주장이다. 모든 문자 체계는 그 문화와 역사적 맥락 안에서 가치가 있으며 하나의 문자 체계를 다른 언어에 적용하는 것은 문화적 제국주의의 또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구는 계속 진전되었습니다. 유네스코의 언어 다양성 부서에서 우리의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 스웨덴 연구재단은 3년간의 프로젝트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나와 저는 첫 번째 시범 프로젝트로 은베레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타무카 할머니와 남은 몇 명의 원어민 화자들의 인터뷰를 녹음하고 이를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했습니다. 또한 김지원 박사의 노트에 기록된 설화와 노래들을 디지털화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한글로 표기한 은베레어 텍스트를 현지 젊은이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된 것보다 훨씬 쉽게 발음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이 은베레어의 복잡한 발음 구조를 명확하게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언어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의 활성화와 교육에도 한글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가렛 트루도 교수와 함께 우리는 한글을 활용한 멸종 위기, 언어 교육 방법론이라는 두 번째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언어 학습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이것이 소멸 위기 언어의 부활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했습니다. 우리 연구가 진전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김지원 박사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의 선구적인 연구가 이제야 빛을 보기 시작했는데 그 자신은 이 모든 발전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김 박사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김지원 박사를 찾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여러 의료기관과 국제 NGO에 문의했지만 그의 최근 행적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국경 없는 의사회의 은퇴자 네트워크를 통해 단서를 얻었습니다. 김 박사는 탄자니아에서의 활동을 마친 후 스위스로 이주했고 제네바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나와 함께 스위스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김 박사를 만나면 무슨 질문을 할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의사를 넘어 언어 보존의 선구자였습니다. 그의 선견지명 있는 방법론이 없었다면 우리의 연구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제네바에서 렌트카를 빌려 알프스 기슭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의 중심가에 있는 카페에서 점심을 먹은 후 우리는 김 박사의 집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집은 마을 외곽, 아름다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희끗한 머리를 한 노신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지원 박사님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웨덴에서 온 언어학자들입니다. 박사님의 탄자니아 연구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김 박사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집 안으로 초대해 주었습니다. 제 연구가 다시 빛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78세의 김 박사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세종대왕의 지혜를 따랐을 뿐입니다. 김 박사는 자신이 탄자니아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환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현지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영어 알파벳으로는 표기할 수 없는 많은 소리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그들의 언어를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 보고 저 자신도 놀랐어요. 김 박사는 그의 서재에서 오래된 가죽 바인더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40년 동안 수집한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은베레어뿐만 아니라 전 세계 17개 소수, 언어의 발음을 한글로 기록한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 많은 동료들이 저를 비웃었습니다. 한국인 의사가 언어학에 무슨 공헌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김 박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글이 가진 가능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연구와 최근의 성과들을 설명했습니다. 소나는 한글을 활용한 멸종위기 언어 보존 방법론이 언어학계에서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지 설명했고, 저는 은베레어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김 박사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 작은 시도가 이렇게 발전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1997년에 작성한 미출판 원고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와 한글의 미래 2050년 세계 언어 지형도. 김 박사는 이 원고에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언어 환경의 변화를 예측했습니다. 그는 세계화로 인해 수많은 소수 언어가 사라질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한글의 활용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학계에서 이 원고를 발표했다면 아마도 미치광이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제 예측의 상당 부분이 현실이 되었군요.
김 박사는 한글이 세계의 공통 문자가 될 것이라는 자신의 예측이 단순한 애국심이나 문화적 우월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입니다. 그 정신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수많은 소수 언어 화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은 이들에게 발언권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김 박사의 말에는 깊은 통찰과 함께 따뜻한 인류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언어학자나 의사가 아니라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선구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제 연구를 이어받아 발전시킨다면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성취를 넘어 인류의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김 박사의 집을 나오며 소나와 저는 깊은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언어학적 호기심을 넘어 인류의 소중한 목소리들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김 박사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스톡홀름으로 돌아온 후 소나와 저는 김 박사의 방법론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스웨덴 왕립공과대학의 컴퓨터 언어학팀의 협력을 요청했고 다행히 그들은 우리의 제안에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글 언어 보존 시스템 HLPS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3가지 핵심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했습니다. 첫째, 음성 인식 기술을 통해 멸종 위기 언어의 발음을 분석하는 기능. 둘째, 한글의 원리를 응용해 해당 언어의 모든 소리를 정확히 표기하는 기능. 셋째,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언어 자료를 영구 보존하는 기능이었습니다. 개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를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현하는 일은 예상보다 복잡했습니다. 소나는 밤늦게까지 한글의 의문학적 원리를 컴퓨터 공학자들에게 설명했고 저는 언어학적 분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6개월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우리는 HLPS의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음베레어 샘플을 분석하여 한글로 자동 변환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었고 정확도는 약 87%에 달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첫 시도치고는 상당히 인상적인 결과였습니다. 시스템의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타모카 할머니의 녹음된 인터뷰를 HLPS에 입력했습니다. 시스템은 음베레어의 복잡한 발음을 분석하여 한글로 변환했고 소나는 그 결과물을 검토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시스템이 복잡한 클릭음까지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물론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구 결과는 곧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HLPS를 활용해 마오리어의 다양한 방언을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고 호주의 원주민 언어 보존 단체들도 우리에게 접촉해왔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HLPS가 언어 교육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연구팀은 한글 기반의 마오리어 표기법이 기존의 로마자 표기법보다 학습 속도를 약 30% 향상시킨다는 예비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가 언어 학습을 더 직관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의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여전히 우리의 접근법이 문화적 제국주의라고 비판했고 다른 이들은 한글이 모든 언어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한글이 모든 언어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을 우리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글의 원리가 기존 문자 체계보다 더 많은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학계의 논쟁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실증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나와 저는 다양한 언어군에 속하는 10개의 멸종위기 언어를 선정하여 HLPS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테스트하기로 했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 우리는 국제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브라질, 케냐에서 온 언어학자들이 참여했고 각자 자국의 소수 언어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우리는 이 샘플들을 HLPS로 분석하고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평가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HLPS는 평균 92%의 정확도로 다양한 발음을 한글로 변환했고, 특히 클리금이나 성조와 같은 복잡한 음성 요소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현지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한글로 표기된 자신들의 언어를 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한글 기반 언어 보존의 효과성에 관한 비교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언어학자들이 우리의 접근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는 우리의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세계 언어 유산 보존을 위한 한글 활용 이니셔티브를 공식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프로젝트의 국제적 인정을 의미했고, 더 많은 자원과 협력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김지원 박사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는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그의 오랜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한글 언어 보존 이니셔티브는 점진적이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처음 12개국에서 시작된 파일럿 프로젝트는 이제 28개국으로 확대되었고, 약 47개의 멸종 위기 언어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프로젝트를 중요한 문화 보존 활동 중 하나로 인정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소나와 저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우리가 시작한 일은 젊은 연구자들에 의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스톡홀름 대학의 언어 다양성 연구소는 20명의 상근, 연구원과 50여 명의 대학원생들이 활동하는 중요한 연구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탄자니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나와 함께 우리는 은베레어 디지털 아카이브의 완성된 그리고 확장된 버전을 타무카 할머니의 마을에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타무카 할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녀의 증손녀인 네마가 이제는 마을의 문화 보존 활동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키고마 지역 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네마와 마을 주민들이 우리를 맞이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통음악과 춤으로 우리를 환영했습니다. 베리 교수님, 소나 교수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네마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40대 중반의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고, 마을의 언어 부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15년 전과 비교하면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학교 건물이 새로 지어져 있었고, 작은 문화센터도 생겨 있었습니다. 네마는 우리를 문화센터로 안내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보내준 디지털 장비와 함께 은베레어로 된 책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한글로 표기된 은베레어 알파벳 차트가 걸려 있었고, 아이들이 이를 배우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들 덕분에 우리 언어가 살아났어요. 이제 마을의 아이들도 조상의 언어를 배우고 있답니다. 네마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완성한 은베레어 디지털 아카이브를 그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아카이브에는 800시간 분량의 구술 이야기와 노래, 약 1만 2천 개의 단어가 포함된 사전, 그리고 문법 설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한글과 국제음성 기호 IPA로 병기되어 있어 다양한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록 그 이상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목소리가 담긴 보물입니다. 네마는 아카이브를 받아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가 이걸 보셨다면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요? 마을에서의 일정을 마친 후 우리는 다시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김지원 박사에게 우리의 성과를 직접 보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는 우리가 도착하기 2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김 박사의 아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께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봉인된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편지 안에는 김 박사의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그가 평생 수집한 언어 자료를 담은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 있었습니다. 베리 교수님, 소나 교수님,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제 연구가 더 큰 뜻을 이루게 된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하드 드라이브에는
제가 40년간 수집한 30개 언어의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선물이 전 세계의 소중한 언어들을 지켜주고 있군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톡홀름으로 돌아온 우리는 김 박사의 자료를 연구소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했습니다. 그의 방대한 자료는 우리 연구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고 새로운 언어 보존 프로젝트들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톡홀름 대학 캠퍼스에 세워진 언어 다양성 연구소의 입구에는 한글과 스웨덴어, 영어로 새겨진 문구가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모든 언어는 인류의 소중한 유산이며 모든 목소리는 들릴 가치가 있다. 이 문구 아래에는 최근 추가된 작은 동판이 있습니다. 김지원 박사의 비전을 기리며 그는 한글의 과학적 원리가 세계의 언어를 보존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때때로 저는 연구소의 창가에 서서 캠퍼스를 바라봅니다. 우연히 탄자니아에서 발견한 김지원 박사의 노트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발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비록 모든 언어를 구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보존한 각각의 언어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적 유산의 조각이 되었습니다. 가끔 김 박사의 대담한 예언을 떠올립니다. 한글은 결국 세계 공통의 문자 체계로 자리 잡을 것이다. 아직 그 예언이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한글은 분명 멸종 위기 언어 보존의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느리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며 600년 전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이 21세기에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글이 세계 언어를 구한다는 예언을 실현한 학자의 스토리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감동 스팟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